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범죄자나 반항아, 혹은 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지만 남몰래 세상을 바꿀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쉼없이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수십 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통해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이론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한 가지, 바로 게으른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때로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동기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품은 비전은 주변의 그 누구보다도 원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왜 모두가 무시하는 게으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의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왜 성공에 대한 사회의 모든 믿음을 위협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임상 상담실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그가 인간의 성취를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게으르게 보이지만 정작 융 자신을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의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취가 낮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융은 이들에게서 노력 없는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해결책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산성 관리 시스템조차 따르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들의 정신은 마치 방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처럼 작동했지만 그들의 몸은 답답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사회는 그저 멈춰있는 몸을 보고 그 거대한 도서관이 한 번도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융은 이들이 망가지거나 동기가 부족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현대의 생산성 문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적극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어떤 근원적인 힘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건의 사례에서 패턴은 일관되었습니다. 눈부신 통찰력과 명백한 무기력의 결합, 그리고 전통적인 성공 방식에 대한 저항. 융이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발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게으른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융이 환시적 창조자라고 명명한 이들입니다. 융은 창조적인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심리적 예술가입니다. 반면 둘째는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을 위한 그릇, 즉 통로 역할을 하는 환시적 예술가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바로 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수신합니다. 융은 진정한 창의성이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게으름은 사실 정신이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인 이미지와 모티프, 즉 원형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기는 활동,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멍하니 있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무의식적인 과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산성 전문가들이 결코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융의 가장 논쟁적인 통찰이 드러납니다. 게으른 천재의 존재는 현대사회가 숭배하는 생산성 문화가 특정 유형의 지성에게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정한 통찰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닌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그동안 성취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집니다. 게으른 천재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생산성 불안을 야기합니다. 자신의 끊임없는 바쁨이 다른 사람의 명백한 비활동보다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불편한 깨달음이죠. 융의 연구에 따르면 생산적인 사람들은 게으른 천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력 없이 얻은 통찰이 피땀 흘린 노동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올린 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두려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융은 이들이 단순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집단 지성에 접속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간단한 5분 인식 테스트를 통해 당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타이머를 맞추고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휴대폰도 음악도 어떤 과제도 없이 그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게으른 천재 유형의 사람이라면 아이디어나 해결책, 통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별다른 노력 없이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반면 생산적인 사람 유형이라면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침묵이 불편하고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게으른 천재들이 인류가 공유하는 지식, 패턴, 통찰의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출처로부터 해결책을 마치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배운 적 없는 것을 알고 연구한 적 없는 패턴을 보며 분석한 적 없는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현대의 생산성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가치는 측정 가능한 결과물에서 나온다는 단 하나의 믿음에 기반합니다. 게으른 천재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가 종종 측정 불가능한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그림자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생산성의 그림자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바쁘게 보이느냐로 결정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회의 무의식적인 공포를 의미합니다.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시적 창조자들이 어떻게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태고의 이미지를 가져와 인류 전체에 공명하는 통찰로 번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원형적 패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융은 환시적 창조자들이 의식적으로는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상징과 주제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징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일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융이 정신의 보편적, 초개인적 층이라고 불렀던 곳에 접속합니다. 융은 이 과정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강제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은 스스로 그릇이 되어 무의식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천재들이 의식적인 에고, 중심의 노력을 강요하는 생산성 시스템에 저항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은 한결같이 사회가 게으른 천재라고 낙인 찍었던 인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동료들은 그가 주어진 과제를 하는 대신 몇 시간씩 몽상에 잠겨 있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혁명적인 상대성 이론은 바로 그 비생산적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실험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각화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이유로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백한 꾸물거림은 사실 그의 이론이 어떤 비판도 견뎌낼 수 있도록 보장해준 깊은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융은 이 모든 현상을 놀이본능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놀이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썼습니다. 사회가 게으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융이 말한 놀이본능입니다. 강요된 지적 노력이 아닌 환상과 상상을 통해 작동하는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창조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한 걸음 물러서면 무의식의 내용이 떠오를 공간이 생깁니다. 환상과 상상은 창의적 통찰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 원형적 이미지를 실용적인 적용으로 변환하는 번역가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적 필연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수월해 보이는 것입니다. 융은 이 놀이 본능이 계획되거나 최적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생산성 요구가 아닌 무의식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 자율적인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융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환시적 창조자들이 인류를 위한 필수적인 진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생산성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인류의 집단 지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수준의 개인적 사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천재들은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가 거주하는 더 깊은 집단적 층위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생산적인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동안 게으른 천재들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는 통찰에 접근합니다. 그들의 명백한 게으름은 사실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집단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통찰은 개인의 발전이 아닌 집단 전체의 진화를 위해 봉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이디어가 종종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합니다. 끊임없이 생산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통찰을 기여할 것인가? 융은 이들이 사회와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도 무의식적 처리 과정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하는 통합의 역설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너무 많으면 무의식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너무 적으면 그들의 통찰이 세상에 닿지 못합니다. 융은 이를 위한 3가지 통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리듬 보호. 사회가 정해진 스케줄을 강요하더라도 자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주기를 파악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선택적 협업. 모든 사람과 일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비전통적인 접근법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번역 기술.
당신의 무의식적 통찰을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전통적인 생산성 조언의 결과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샤워나 산책 같은 비생산적인 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남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논리적 증거 없이도 깊은 차원에서 진실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바로 이 게으른 천재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융은 환시적 개인이 종종 높은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적 요소를 위해 예술가의 인간적 개성은 종종 희생된다. 창조적인 무의식 영역과의 연결은 사회적 고립이나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은 기존의 사회적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일시적인 세계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갈등을 만듭니다. 게으른 천재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의식 수준을 연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환시적 창조자들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인류의 이해를 진보시킬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함으로써 인류의 집단적 발전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동안 그들은 초월적인 돌파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형적 지혜와의 연결을 보존합니다. 사회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명백한 게으름은 교정해야 할 성격적 결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융이 정신의 보편적, 초개인적 층이라 불렀던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환시적 유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찰은 융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돌파구에서 발견했던 것과 동일한 원형적 원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유한 발달 과정을 유지하는 게으른 천재들이 결국 인류를 현재의 한계와 원형적 잠재력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종이 가장 큰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융의 예측은 현대 뇌과학과 기술 트렌드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신 뇌 영상 연구는 획기적인 통찰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 게으른 천재들이 멍하니 있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뇌 상태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인간의 가치는 점점 더 무의식적 처리 과정이 제공하는 창의적 통찰의 유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융이 예측했던 변혁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불리지만 세상을 바꿀 야망을 품은 사람. 당신의 게으름은 실패가 아니라 융이 환시적 창의성이라 불렀던 것에서의 성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깊은 창조적 원천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인류가 다음 진화적 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하나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험하는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리듬을 신뢰할 준비가 된 모든 분